이런 나쁜 여자 난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 데이트 중에 갑자기 선언한 내 여자친구 복잡한 집안 사정을 깔보며 우리 아버지 병원 원장이 그녀의 어려움을 알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했어. 나는 자연스럽게 그를 저항했다. 그녀는 돈을 모은 직후에 사회 밑바닥에서 돈 줄 테니까 빨리 끊어라. 그 사람 말에 결국 분노가 폭발했다. 닥쳐, 욕하지 마. 그러다가 더 잔혹한 사실을 폭로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인연 끊기 위해 대가를 받아들였다. 와트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도망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이 결국 내 여자친구와 우리 가족들과 나를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내 이름은 마이클 컬리. 25세대대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큰 병원 원장이고 부유한 집의 외아들로 나는 온갖 사치를 다해 자랐고 그걸 원한다고 말하면 바로 사줬으니까 고등학교 때 엄청 오만했지. 봐, 오늘 생일이잖아. 여기가. 고마워. 잠깐만, 이거 한정판 가방인데 진짜 비싸지 않냐? 안 하면 별거 아니잖아. 원해. 그냥 팔거나. 원해. 오 마이클 사랑해. H 나에게 관심이 없는 여자라도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 금방 분위기를 바꾸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디자이너 가방을 뒤적거리며 보는 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보석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분개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왜 내 것을 빛나게 하는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들은 내 주변에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한 얼굴로 물러날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마음도 있었나? 돈의 힘으로 살 수 있으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없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대학에 갔다. 명문대 의과대학의 여자가 점점 많아졌다. 그들이 다가와주는 대가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에게 소란을 피우고 나는 모아둔 디자이너 굿즈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윈윈 상황이었지만 이런 일과를 2년쯤 하고 나니 완전히 지루해졌다. 마이클, 요즘 공부에 열중했지? 가끔은 좀 쉬어야 하지 않나? 그래, 다음에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알겠지. 난 내가 정말 걱정돼. 마이클, 다른 여자들도 똑같은 말만 해. 난 너만 걱정돼.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멍한 표정의 그 소녀를 두고 걸어가며 지루함과 싸웠다. 모두가 비슷비슷해. 비싼 물건을 보여주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실망하는 로봇들, 그건 내 오만함이 아닐 텐데.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대학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다. 저기 심리학과 애슐리야. 긴 머리를 들고 돌아서자마자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순간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난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빛 때문이었다. 예, 그렇죠. 저를 아시나요? 의과 출신 아시죠? 유난히 그분이 더 아름다워서 저한테 하는 말에 더듬거렸어요. 생각보다 가까웠고 긴 속눈썹과 큰 눈 등 위험 있는 모습은 확실히 아름다웠지만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우아하고 온화한 아우라를 뿜어내던 그녀는 여자에 대한 이런 느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했다. 처음이자 처음으로 그런 반응을 받아서 미안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강의 중인데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채 우아하게 가셨습니다. 그녀에게 전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모릅니다. 당시 대학에서 꽤 유명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만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가방. 다음 날부터 새 가방 갖고 싶지 않이 캠퍼스에서 예시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다른 여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부를 은근히 암시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 아니 좋아요. 게다가 여자라면 누구나 즉석에서 원한다고 말할 줄 알았던 건 내 기대와는 다르게 대답은 항상 이랬어. 아름다우면서도 얌전하게 옷을 입고 낡은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정말 이상한 여자지만 확실히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녀의 본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 더욱 간절해졌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인기 브랜드 목걸이를 직접 선물했을 때 당신에게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가장 차분한 아름다움조차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도를 바꾸고 그런 몸짓을 하면 기어가는 그녀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날 위해 선택해줘서 기쁘다. 그녀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목걸이도 받지 않고 고맙다고 그 순간 무심코 골랐다는 생각에 속이는 기색 없는 얼굴. 다음번 내 생일이 언제면
그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줄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뒤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보석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고급 화장품 무엇이든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며 놀라울 정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슐리는 한동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쿠키는 어떤가요? 상점이 아닌 상점에서 만든 쿠키는 괜찮습니다. 마이클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만든 쿠키 몇 개. 그녀의 말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브랜드 제품을 원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만든 쿠키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내 가치관은 그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모든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완전히 타겟이었습니다. 알아요. 의과대학은 바쁘다. 걱정하지 마세요. 쿠키를 만들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해볼게요. 정말 기대된다고 밝게 웃으셨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한 표정에 열이 나요.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슐리에게 준 쿠키가 너무 좋아서 쿠키 굽는데 전념했어요. 애슐리 본인도 애슐리의 반응도 항상 기대 이상이어서 흥미로웠다고 하더군요.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사서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는 걸까 놀랐지만 아무리 비싼 물건을 보여줘도 어쩐지 이해가 되더라. 그녀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어. 내가 그녀의 마음을 살 수 없는 것 같았어. 아마도 그녀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돈으로 살 수 있어서 더욱 갖고 싶게 만드는 것들. 예실이 제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낼 기회를 주세요. 부모님 돈이 아닌 내 노력으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실 건가요? 나와 함께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내 얼굴은 심장이 터질 듯 타올랐다. 그것은 처음이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지식이 적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제넘게 살았는지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분명 생일날 쿠키처럼 행복한 고백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나뿐일 거야. 진심이 담긴 멋진 선물이었어. 마이클, 그때도 이미 널 좋아했던 것 같아. 당연히 그 이후로 내 마음은 더 강해졌어. 애슐리가 수줍게 돌아왔어. 5년 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 그녀는 임상심리사의 꿈을 이루고 지금은 환자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일에는 활력이 넘친다. 나는 그녀에게 더욱 반하게 된다. 나의 오만함을 일깨워주고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프로포즈 중에 그녀에게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계획입니다. 예실이는 궁금하지만 완벽한 제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가설적으로 제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거나 꿈꾸는 그런 시나리오와 가설적으로 맞다. 나는 그녀에게 하룻밤이라도 프로포즈할까 꽤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녀는 아직 프로포즈를 받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듯 거의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진짜 이유는 곧 밝혀졌다. 그녀가 처음 나를 집에 초대했을 때 그녀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초조하게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 순간 최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방금 의사 면허증을 받고 수련회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가족 병원에서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때 감지한 냄새가 틀림없이 이 아파트에서 풍겼습니다. 애슐리, 당신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는 1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얼굴이 붉어지는 중년 남성이 맥주 캔을 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방에 강한 냄새가 나서 쓰러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애슐리입니다.
내 아버지 응체념한 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 아버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려고 했어. 나는 그의 팔을 잡아 말렸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그냥 마시고 있는 중이야. 이제 그만둬야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거야. 빈캔 그리고 병들이 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멍하니 있었다. 내가 치료했던 부양 환자들을 연상시키는 강한 술 냄새가 모두 10년 전 엄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것이 시작되었는지를 그녀의 침묵이 확인시켜 주었다. 점차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집은 가난해졌고 어질러진 집안일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보험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겨우 살아갔다. 방에서 그녀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씩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꽤 부유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집에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매우 다정했고 항상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빠는 결코 술을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는 것은 예실이가 5년 동안 했던 말과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확실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슬픔을 참을 수 없으시겠지만 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술을 끊어야 한다고 똑같은 말을 했지만 저는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빠의 정서적 상처를 치료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가 회복될 때까지 그를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고 있어요. 아버지 예실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도 도울 것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결혼했어요. 대학 때부터 누군가와 함께한 큰 지원은 그녀가 대학에서 항상 혼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가 주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S는 기색은 없었나 봐. 오늘도 이별을 준비한 진실을 털어놨다. 그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가슴이 크러쉬할 것 같아 목소리를 모아 항상 너와 함께 할 테니 뭐 그러니 결혼해. 나 마이클. 애슐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더니 눈물이 흘렀다. 불가능하다. 나는 내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 아버지를 지지한다면 아버지를 버릴 필요는 없다. 나는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짐을 짊어지고 싶다. 조금만 짊어졌어. 도 지금은 아니어도 수십 년 후에도 괜찮아. 기다릴 거야. 다른 사람은 못 찾을 거야. 결혼하고 싶은데. 이 말 들으면 눈물이 나겠지. 물론 그만두지 마세요. 아버지께 딸과 결혼하게 허락해 주실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지금은 대답하지 못하실지라도 지금은 조금 힘드시며 아버지께서는 일단 잠들고 나면 보통 1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랑 얘기할 적당한 시간을 찾을 테니 눈물을 닦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직장에서 혼날 정도의 반응이라니. 언젠가 아버지가 좀 나아지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오래 기다릴 테니 나중에라도 빨리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필요하다면 수십 년이라고 하셨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재미있다는 듯이 그녀의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며 내가 너무 시끄럽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아버지는 우리 대화를 알고 계셨는지 잠든 얼굴은 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다. 며칠 후 부모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고 말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선언하면 제가 부모님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따라 그녀를 비난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결국 병원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제가 아는 그녀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아는 누구라도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애슐리를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계속된 훈계를 무시하고 애슐리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애슐리를 능가할 사람은 없을 텐데 힌트를 준 것조차 실수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예실이가 나와 헤어지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은 마을에서 보기 드문 날에 일어났습니다. 예시, 점심 뭐 먹고 싶나요?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세요. 마이켈, 당신은 항상 가끔은 괜찮다고 말해요. 좋아하는 곳을 고르려면 특히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우리 뒤에 나타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혼. 마이클은 내가 돌아서서 부모님이 스턴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당신은 애슐리입니다. 눈빛 교환. 아버지는 내 팔을 잡고 거칠게 나를 끌어당겼다. 마이클, 야 뭐야 이거 봐, 내가 부적절한 사람 선택하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는 나를 노려보시며 혼란스러워하는 애슐리를 날카롭게 노려보셨다. 집에 가자. 그가 내 팔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이봐, 나 이게 뭐야. 그녀는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가난하게 자란 소녀 예실이가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분노가 내 안에서 솟아올랐고 나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연히 신원조사를 했고 부모님은 내 반응을 거의 의아해하시더니 갑자기 내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있냐고 묻는 이유가 떠올랐다. 그녀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그녀가 더 이상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탐정사무소와 수사를 중단했고 마이클 옆에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걷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까? 괜찮게 입는 건 뭐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아마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다면 제 부모님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어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나를 충분히 변화시킨 사람은 애슐리였어. 나는 정당한 분노로 가득 찬 우리 부모님을 노려봤지만 그것조차 부모님에게 전달되지 않았어. 넌 너무 완고해, 마이클.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포기할 수 없어, 마이클. 그녀는 너에게 적합한 수준이 아니야. 부모님은 내 결단력을 비웃었고 아버지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그 하류층 소녀가 예상대로 내 돈을 위해 너에게 접근한다. 포사람들은 비열하다. 포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빨리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약간의 입막음 돈이면 그녀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닥쳐. 내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나는 아버지에게 돌진했습니다. 예실이는 하류층도 아니었고 그녀가 돈을 위해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돈을 위해 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그녀의 마음은 그들보다 훨씬 더 순수했습니다. 나는 즉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예실이가 개입할 때까지 아버지를 레이지로 흔들었습니다. 마이켈이 예실이를 멈추게 하세요. 왜? 그가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했지만 그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이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내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크루이가 그 친절을 짓밟았어. 내 아버지는 이미 산트의 돈을 받았어. 애슐리에게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우중충한 아파트에 갔다고 말했어. 그는 술값에 대해 매우 기뻐했고 비웃었어. 애슐리는 창백해졌어. 절대 속삭이지 말자고. 애슐리 미안해. 내가 그녀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칩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를 놓아주세요.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실이는 이해하지 못하겠나요? 결국 우리는 이제 집에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켈, 더 어울리는 여자 찾아줄게. 애슐리가 아니면 엄마가 덧붙였어.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아. 부모님이 나를 집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르고 계속 애슐리가 갔던 방향을 뒤돌아보며 애슐리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적어도 그녀는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며칠 후 아버지가 예실이가 나와 헤어졌다고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 두 사람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자와 행복하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웃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녀는 나에게 등을 돌렸어요. 난 이래서 나머지는 갚을게요. 방금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려고 왔어요. 마이켈 예실이.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답답해서 봉투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이 금액을 수백 번을 지불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이 돈을 다 써도 무슨 의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다면 나는 압도적인 공허함을 느꼈다. 13살에 이별한 지 몇 년이 지나 이제 제가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굿모닝 원장. 굿모닝 선배.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격식으로 저에게 인사해 주셨어요. 굿모닝.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색한 인사에 웃음 터지고 힘내라 원장. 복도에 웃음 터졌다. 이게 병원의 흔한 풍경이 됐다.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 모든 건 1년 전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부터 시작됐다. 희귀병으로 부원장 자리가 부족한 부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아들이 나를 계승할 것이라는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아직 의사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많은 선배 의사들이 병원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고 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청하고 도와주세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선과 차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결정. 나는 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병원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수백 명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자취.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격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원장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별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내 목표는 단지 젊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원장이라는 별명이 부하 직원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은 원장의 품격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혼나셨지만 상당히 약하고 지쳤지만 병원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은 내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였고 나는 애슐리 덕분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많은 스태프를 쫓아내는 오만한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으로 남아있고 하루도 지나지 않는다. 그녀를 만나고 싶은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내 에딩에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할 기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클에게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찾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드디어 숙련된 외과의사를 찾았습니다. 희망이 아버지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원한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 마침내 같은 질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낌없이 보상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로 데려오세요. 물론이죠. 누구에게든 절하겠습니다. 마이클, 한때 오만하고 횡포했던 아버지가 지금 애원하고 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불쌍했습니다. 나는 그의 소원을 이루고 외과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남자가 내 말에 응하여 방에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그렇죠. 네, 오랜만이군요. 그 숙련된 외과 의사는 다름 아닌 애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한때 신의 손으로 유명한 의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까지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5년 전에 아버지가 단번에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애슐리 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눈썹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면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밑바닥 먹이였습니다. 애슐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어색하게 내려다보며 돈은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믿었던 과거의 오만함을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쓰러지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직접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구할 수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삶에서 어떤 돈도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의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는 돈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직장을 잃고 두 가족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후에도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도 병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5년 전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언제나 내 옆에 있던 딸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애슐리 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돌아섰다는 사실을 아드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럼 마이클 덕분에 나는 술에서 깨어나 약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눈을 씻는 동안 그는 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의사 5년 전에 사과했어요. 내 생명을 빚졌으니 이제 쉬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 병원을 주더라도 무엇이든 지불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애슐리 아버지를 숭배할 뻔했습니다. 웃음으로 진정되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고맙지만 나도 그렇게 편할 수는 없어. 나도 제발 감사하고 사과하자. 아버지와 동행한 어머니도 애슐리 아버지에게 간청했고 애슐리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미 그에게서 감사를 받았다. 마이클이 무슨 말인지는 세상 돈이 없어도 아주 중요한 일을 생각나게 해준다.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의 말을 이해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5년 전 애슐리가 퇴직금을 반납하고 나에게 말한 이 상황을 떠올렸다. 당신은 무엇을 그런 옷을 입고 예실이는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러닝복과 속옷을 입고 술 취한 아버지와 마주서서 눈물을 흘리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내 돈 어딨지? 응, 내 돈 날 쫓아와서 그런 옷을 입고 없어졌어. 돈이 없어. 돌려줘. 내 돈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그 사람이 그녀를 붙잡아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 내가 그녀를 제 시간에 잡았나 너야? 알았어. 애슐리 마이클 어쩌다 애슐리 아버지가 날 알아보고 술을 마시고 웃기 시작해서 너 덕분에 마이클이구나. 내 딸의 인색함은 나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아 좋은 캐시카우를 발견하지 못했어. 내 부모님은 나에게 4만 달러를 넉넉하게 주셨어. 돈이 뭐였지? 애슐리가 충격을 받은 줄 모르고 계속 돈을 줬어. 그는 웃더니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을 했어. 난 인생을 위해 계속 술을 마실 거야. 애슐리는 나를 영원히 돌봐줄 거야. 그렇지 넌 내 딸이야. 아빠 애슐리가 놀라서 중얼거렸어. 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 나한테 장난치지 마. 내가 때렸더니 그 애가 내가 한 짓을 알아차리고도 뒤로 날아갔어. 난 멈출 수 없었어. 애슐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신이 술에 빠져있는 동안 친구가 원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클을 그만두십시오. 그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애슐리가 임상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얼굴이 부어올라 애슐리 아버지가 신음했어요. 시작점이 된 아내를 잃고 상처받은 일 처음으로 딸을 똑바로 쳐다본 애슐리 지금 몇 살이신가요? 저는 25살 아빠 엄마가 천국에 간 지 10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성취했어요. 내 꿈 10년은 참 긴 시간이야. 그동안 나에겐 힘들었지. 그녀는 아버지에게 펜에 꽂힌 감정을 쏟아냈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곧 아버지의 뺨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힘들었나 봐요. 얘 울고 있어요. 그녀는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술을 끊지 않으면 내 재킷을 그의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찾을 수 없고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예실이를 데려갈 것입니다. 마이켈 데트 내 딸이 사라지면 문제가 될 텐데 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 애슐리는 나에게 소중해. 애슐리는 다시는 술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말과 애슐리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참을 수 있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기까지 그는 의료계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딸을 데려가지 마세요, 예실이. 저는 그의 간절한 간청을 믿었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년 후 예실이는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기쁘게 나에게 알렸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가족은 마이클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었지만 마이클과 나는 부모님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비밀을 유지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병원을 맡게 됐는데 서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아, 깜빡할 뻔했어. 너무 바빠서. 아버지 무릎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놨는데 이게 뭐야? 아빠가 준 퇴직금 4만 원이 거기 다 있었을 텐데 그는 헐떡이며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직장에 복귀한 예실이의 아버지는 그가 사용했던 약 2만 달러를 조금씩 상환했습니다. 마침내 전액이 나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 산트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마이클의 주먹이 아니었다면 이 돈으로 내 딸의 행복을 파괴하려 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진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가치 있게 여겼을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자존심입니다. 애슐리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를 동의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엄마도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는 필요 없다는 듯이 대신 딸의 손길을 청해도 될까? 내 가장 소중한 딸은 마이클 같은 청년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 둘이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와 나의 어머니 EXP는 예시리의 아버지에게 감사와 사과를 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당신이 그녀와 같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에게 그를 소개해준 사람은 예시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설득하여 당신을 수술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구하지 못한 후 다시 수술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가 내 딸의 시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의 전환입니다. 아버지는 꾸벅꾸벅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다. 애슐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우리 결혼식에서 직접 전하라고 우리는 비밀리에 결혼식을 준비했고 너희 둘 다 참석했지. 마이클러 우리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한 달 후 어머니와 애슐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몇 명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지만 이제 따뜻한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애슐리와 저는 처음의 어색함을 닮은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